한테는 강의가 이제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고요. 외식 사업으로 성공해 보겠다 하는 분들한테 사실은 강의가 좀 적합합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투자가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투자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결국 이제 회사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를 받고 나서 사실상 이제 뭐 편하게 뭐 이렇게 사업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투자자들에게 그런 투자에 대한 걸 이제 보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강의는 내가 투자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 분들에게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서론이 긴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 갖고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잘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이게 기업 성장 사이클인데요. 모든 회사는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회사는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겪게 되는 구간인데요. 초기에 이제 투자를 조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금이 부족하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시기가 옵니다. 근데 고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value of death, 즉 death valley라고 부르는 구간인데, 요게 이제 1년에서 한 3년 정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을 잘 견딘 대표 또는 조직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스템 구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현금 흐름이 올라오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의 자금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를 지나서 이제 자금 상황이 좋은 시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단계에서 어떻게 매출을 올려야 될지 회사가 이해하게 되고 조직이 이해하게 되고 그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제 운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라는 걸 바닥에 깔면서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돈 버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딱 하고 나면 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사실 이제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시점에 투자가 굉장히 좋은 투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설립 한 2년 차에서 한 5년 차 정도가 될 거고, 그때 이제 한 3억에서 10억 정도가 회사로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을 구축해둔 이 회사가 그 타이밍에 투자를 받고 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70%의 회사는 이 구간에서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30% 혹은 30% 미만의 회사들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용어로는 프리-A라고 부르는 구간인데요. 이 프리-A라는 구간에서 투자를 받고 나서 혹은 엄청난 이 자기 자본력을 가지고 나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자본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정도의 성장성을 갖출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내가 이제 매출 말고 이제 순수하게 남는 돈이 뭐 300억이야. 예.
그 정도로 성장했으면 그 300억을 또 전부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시설이나 이런데. 근데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이 300억을 조달받게 되고 이걸로 이제 증축을 하거나 인재를 채용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굉장히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쭉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기업은 대체로 성장하게 되는 기업은 이런 형태의 커브를 만들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자기 자본금을 갖고 시작하는데 투자를 받는다고 치면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갖고 이제 엔젤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요. 이때 이제 시드에서 엔젤 투자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회사가 자기 자본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자금을 조달해서 요때 이제 시드, 엔젤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시드 왔죠, 엔젤 왔죠. 그리고 나서 프리 A 구간에서 3억에서 10억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기를 시리즈 A라고 해요. 시리즈 A. 시리즈 A에서 10억에서 1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리즈 B로 올라갈게요. 100억에서 3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C 정도 가면 300억에서 1000억 정도까지 투자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는 형태를 이제 그리고 300억이나 이렇게 이제 투자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이제 IPO죠. IPO라는 거는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우리 회사를 이제 소개하는 거를 뜻합니다. 최근에 IPO를 한 회사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있죠, 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교촌도 IPO 최근에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부분이 그 공개 자금 조달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입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셔도 돼요. 중간에 강의를 끊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 질문이 아주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질문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J 형태잖아요. J 형태. 알파벳 J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J 커브라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는 J 커브를 그린다고 얘기합니다. J 커브를 그리면서 성장한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J 커브를 만들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니면 J 커브를 못 만드는 회사인가? 그래서 이 J 커브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질문 있습니까? 편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J 커브를 만드는 조건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 여기 이제 데스밸리 구간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모자라고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보통은 대표이사, 사업 창업가가 이제 개인 채무를 엄청나게 많이 지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업 한 6개월에서 한 3년 차 정도. 요때 여기 보시면 러닝 커브라고 있죠. 러닝 커브. 요때 뭘 보냐면 이 대표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이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회사 대표님들은 대표적으로 교육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왜 교육이 안 될까요?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대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대표님들은 교육이 잘 안 되는데 대표님들이 어디서 배우냐면 이때 제일 많이 배워요, 사업을. 왜? 왜 제일 많이 배울까? 그러니까 거의 죽으려고 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어느 정도 돈이 없냐면 차비도 없어요. 그래서 걸어 다닌다. 그리고 뭐 월세 밀리는 거는 이제 뭐 조금 평범한 수준이고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 중에 40%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예. 국세 뭐 이렇게 지방세 밀리는 거는 뭐 흔하고요. 건강보험료도 많이 밀리고.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갚아야 될 돈들이 무수하게 많이 쌓이면 사람은 굉장히 독해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결국 특정한 성과를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다 포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돼야 될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창업가 또는 조직은 이 구간에서 굉장히 잘 학습해서 이쪽으로 이제 제이커브를 만들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라는 거는 회사는 투자를 한 번 받고 나서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반복해서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투자를 받는 사이에 회사가 한 4년, 5년 만에 기업 가치 뭐 5천억, 뭐 1조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벤처 투자 시장에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IT 기업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코스를 그리면서 성장을 하는데 뭐 제조업이나 아니면 이제 외식업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외식업에서는 거의 이 커브를 모르고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투자 시장이랑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외식업 중에서도 최근에 고피자 들어보셨죠? 고피자. 고피자는 이런 벤처 투자를 받아서 약 1년, 2년 만에 가맹점이 이제 뭐 100개 정도 가나? 예. 그렇게 깔았어요. 엄청난 속도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고피자 대표가 카이스트 출신이거든요. 카이스트를 졸업했는지 휴학했는지 뭐 자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나 뭐 서울대 연고대, 포항공대 뭐 이런 그런 인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벤처 투자 시장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사업을 키우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타이밍은 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점에 3억에서 1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냐 마냐가 결국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가냐 안 가냐가 달렸습니다. 근데 외식업에서 보면 이 사이클을 만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자본이나 아니면 주변 자본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그게 이제 벤처 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회사가 이런 벤처 투자 시장의 기업 성장 논리를 구축을 했다면 아마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그 타이밍을
굉장히 많이 반 정도는 단축시킬 거예요. 예. 그래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이 구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4년, 한 3년, 4년 만에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고피저가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그런 성장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5천, 3억, 10억, 100억, 300억 가면서 이렇게 쭉 밟아 올라가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라운드라고 해요. 투자 라운드를 밟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평균적으로 이 기간을 18개월 정도로 봐요. 18개월 평균적으로. 그러면 어떤 논리냐면 5천만 원 투자받고 1년 반 뒤에 3억을 투자받고 1년 반 뒤에 10억을 투자받고 1년 반 뒤에 100억을 투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이라는 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한테 5천만 원을 주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쓰겠구나라고 또 반대로 역으로 계산해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네 회사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자. 1년 반 정도 쓰려면은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를 계산해서 투자 금액을 정하기도 해요. 3억 정도 1년 반에 투자해서 1년 반 정도 쓰고 회사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 투자로 10억을 받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놀자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야놀자 앱 아시죠? 거기 보면 뭐 6개월, 1년 됐는데 막 투자 금액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를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회사는 왜 IPO, 즉 이 공개 자금 조달 시장으로 가기를 원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회사는 이 과정에서는 늘 자금 조달, 자금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을 올리고 투자를 받아도 사실상 순이익을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의 순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적자를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 시장을 장악하는 데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요. 시장을 거의 장악해 갈 때쯤에 IPO를 해서 수익화를 시키고 공개 자금 조달 시장으로 들어가면 회사가 돈 모으는 게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위급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마켓, 이 퍼블릭 마켓, 즉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한 100억에서 300억 정도를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회사들에 비해서 이 잘하는, 돈 잘 모으는 회사는 2019년, 2020년, 즉 코로나가 왔을 때 그리고 현재까지도 버틸 수 있는 돈을 넉넉하게 두고 다른 회사들이 막 무너져가는 이런 시점에 저평가된 회사들을 사들일 수 있고 부동산도 사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기업가들 그리고 조직이 상장을 길을 쓰고 시키려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 보통 여기에 있는 즉 코스피 코스닥에 이미 올라와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제 사고 팔면서 그게 이제 주식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주식 투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 주식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긴 어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이제 잘 활용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게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면 요 앞부분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5%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외식업 시장에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1%도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그런 경쟁력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외식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뒤에 따르는 내용은 이 내용보다 이제 쉬울 겁니다. 예. 자영업이란 기업이 있어요. 자영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게를 하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이라는 거는 사업을 이제 하는 거고, 크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근데 제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라운드에 있는 회사를 컨설팅 하면서 보니까,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실 거고, 그 다음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있는데, 노력의 양을 보면, 이 100이 최대라고 했을 때 자영업자는 80을 노력하고 기업가는 90을 노력합니다. 그래서 노력의 양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근데 약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이 90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 70, 60까지도 내려가요. 여기에 비해서. 기업가가 근무하는 시간이랑 자영업자가 자기 가게에서 근무하는 시간이랑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 같은 걸 보면 핵심은 별 차이가 없더라. 즐거움, 그 사업을 운영하는 즐거움 측면에서 봤을 때 자영업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50을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이렇게 버티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찌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순응하면서 살거나. 근데 이제 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기업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그 데스밸리라는 구간, 즉 회사의 현금이 모자라는 그런 어려운 구간을 견딜 수 있는 논리는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하고 굉장히 우수한 그런 좋은 네트워크들을 이 기업이라는 개념을 갖고 물론 이제 그 규모는 기업이 아니겠죠. 이런 마인드를 기업가의 마인드를 갖고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좋은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훨씬 즐겁습니다. 예. 저도 이제 주말에 그 부산의 한 매장에서 이제 고기를 굽는데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고기를 거기서 이제 거의 풀타임으로 굽고 있거든요. 11시 반부터 오전 밤 12시까지 제가 고기를 굽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게만 이 패턴으로 반복된다 하면 그거는 정말 지옥과 같습니다. 다만 이제 희망이 있는 건 사실은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을 갖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은 보통 이제 혼자 또는 가족이 하지만 기업은 여럿이서 힘을 합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 측면에 있어서는 자영업 같은 경우는 뭐 잘 이렇게 하면 80 정도의 성과를 이제 얻고 기업 같은 경우는 무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기부에 관련된 기사가 떠서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하나가 그 카카오 김범수 의장 얘기고 다른 하나가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제 기사를 갖고 왔는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사 보이시죠? 예. 기사가 안 보이면 얘기해 주세요. 보이시죠? 완도 섬소년 8식구 단칸방 배민 카카오 창업가 통큰 기부. 그래서 어렵던 유년 시절 맨땅 창업의 공통점 미국 기부 서약 75% 자수성가 부자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좀 볼게. 김봉진 의장의 재산이 약 1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기부액이 5,5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도 재산이 10조라고 합니다. 기부액이 5조 원에 달하고요. 예.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아까 그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김범수 의장이나 김봉진 의장이나 이제 여기서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카카오는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죠? 근데 배달의 민족은 매각을 이제 해서 매각을 했나? 아니면 할 건가? 한 이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미 유니콘, 즉 기업 가치가 1조가 넘었으니까 지금 한 2조? 3조 정도 될까요? 예. 아까 4조 정도라고 뉴스 그 기사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창업가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여기서는 한 3천만 원, 2,50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 가니까 이제 1조가 된 거죠. 예. 이게 보세요. 만약에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게 되면 이 정도의 재산 가치를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대표이사가 월급 받아봤자 많이 받아도 연봉 10억, 한 20억, 30억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도 1년에 30억인 건데 어떻게 이제 1조가 되냐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논리가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쪽 시장을 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5%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거 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몇 년 전에 이제 약 1,200명밖에 안 됐고요. 5천만 명 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벤처 투자가 많이 늘어서 뭐 한 2,000명 될까요? 물론 이제 증권사 쪽에도 아는 분들은 있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이 이제 메인이었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대기업들도 VC 시장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가 무한대라는 거지. 네. 똑같이 힘들 거면 왜 자영업을 하냐는 말이죠. 그죠? 네. 더 즐겁고 성과도 큰 기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의 창업 시장도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창업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전처럼 자영업의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자영업에서 기업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15평 매장에서 연 10억 매출을 만들 수 있을까? 예. 연 30억 매출은 어떨까? 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15평 매장에서 우리가 가게를 운영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외식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하면 연 10억, 연 30억 만들 수 있죠. 15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무실, 매장이 아니고 이제 사무실로 바뀌니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정된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연 매출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우리는 사실은 연구를 해야 되고 외식업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게 되면 매장 하나를 또는 두 개를 운영하던 이제 사장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로 바뀌게 되면 고객이 매장을 운영할 때는 우리가 손님, 즉 음식을 이제 사주시는 손님이 고객이 되겠지만 프랜차이즈로 비즈니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연 고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장을 운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지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서 음식 판매하고요. 가맹비 들어오고 로열티 들어오고 가맹비 교육비는 한 번 받고 끝나겠지만 로열티는 계속 매달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해놨는데 이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잘 돼서 특정 주방기기 회사랑 제휴를 맺고 그 주방기기를 사용한다 하면은 그 주방기기가 각 매장에 세팅될 때 판매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다. 인테리어에서 수익이 나고 그 다음 재료 및 소스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또 수익이 발생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외식업이라는 걸 하게 되면 매장 운영을 잘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넘어가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고민은 뭐냐면 이런 굉장히 다양한 프랜차이즈 수익이 있는데 왜 이걸 이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누리지 못할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쪽에서 나는 수익을 이쪽으로 분배할 수 있는 모델을 지금 이제 만들어서 하고는 있고요. 대신 조건은 뭐냐면 이 프랜차이즈, 외식 프랜차이즈가 저희 쪽에서 주관하는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외식업을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어떻게 이제 자영업에서 기업으로 갈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만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로. 예. 이게 이제 스파이럴인데요. 스파이럴. 나선 형태의 어떤 모양이죠. 그래서 이 중심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막 이제 어떤 원형을 계속 그리는 이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계속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거죠. 점점 커지게.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게 굉장히 단순하게 저희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제이커브 보셨죠? 거기서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복해서 더 큰 투자금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1억을 투자받았다고 치면 시작하는 시점에 그 1억을 3억으로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1억을 투자받고 매출을 3억을 만들었다 하면 이게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있으면 또는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회사를 통해서 융통되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커지게 되면 비즈니스는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받아서 3억 매출을 만들고 이번엔 매출이 3억이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10억을 투자받아서 30억을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캐파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100억을 투자를 받아서 300억짜리 매출 캐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로 돈이 들어갔다가 나갈 때 그 돈의 규모만 키워주면 돼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이 돈도 유통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점점 더 많은 유통을 가능하게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음식점이라고 쳐도 과거 자영업 할 때는 하루에 100명의 손님에게밖에 음식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뭐 하루에 10,000명의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유통 캐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이제 어떤 재료의 유통뿐만이 아니라 돈도 이런 식으로 유통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키우면 된다.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1억을 투자받은 회사는 3억 매출만 만들면 되고 3억 매출이 나오는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 10억을 투자받아서 30억을 만드는 회사로 만들면 100억을 투자받고 300억을 만들고 아까처럼 IPO로 가서 상장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어디서 이제 보통 멈추냐면 일단 1억을 투자받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1억을 투자받고 나서 3억을 못 만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뭐냐면 3억은 만들었는데 10억을 투자받을 수 있는 그릇이 대표이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매출 3억 정도 나오고 내 주머니에 이렇게 돈 좀 들어가니까 됐어. 나는 이제 그런 부담 갖기 싫고 그냥 여기서 만족할래. 왜? 나 하나는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런 사람들은 일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는 거는 이런 원형이 커지는 것과 같다. 어떤 회사에 투자해도 좋냐면 이거를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이걸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 아랫단에 이제 자원이 있어야 되고 풍부한 자원이 있어야지. 인적 자원. 그 다음 뭐 돈. 그 위에 시스템이 있고요. 시스템 위에 아이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투자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 자원과 시스템은 없는데 혼자 또는 둘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이템만 갖고 제안을 하거나 사업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즈니스 또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이커브에서 보셨듯이 여기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만 이 회사의 형태로 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만 갖고 있는 회사들은 보통 여기서 다 무너지거든요. 네. 자원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사람이 모이면 돈은 모이게 돼 있고, 사람과 돈이 모이면 비즈니스를 이제 관두지 않는 이상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뜻이 있는 창업가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걸 몸에다가 익히게 되고요. 그 시스템 위에 올라간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아이템을 보지 말고 그 대표이사나 조직이 갖고 있는 자원과 시스템을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초기 회사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대표이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왔는지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게 이제 드러납니다. 투자라는 거는 돈을 넣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투자를 받기가 엄청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받아서 더 많은 돈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투자자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넣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빼겠다고 하면 그 창업가한테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가를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게 되면 그 창업가는 결코 투자자를 버리지 않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투자는 뭐냐? 시간, 에너지, 그리고 돈을 투입해서 더 많은 시간, 에너지, 돈을 얻는 게 바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창업가에게 주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그 창업가를 돕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는 뭐냐면 단순히 돈에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자원이 조직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매장 하나를 운영하면 개별 사업체의 가치밖에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주식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도 존재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가치를 같이 이렇게 투게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이 주식의 가치가 따라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개별 사업체가 늘어나도 걔네들을 한 방에 묶어서 밸류에이션, 즉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개별 사업체의 가치가 늘어날수록 전체를 묶은 회사의 가치가 따라 올라가게 되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몇천억 단위, 조 단위로 올라가는 그런 가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 전략을 세워서 이제 이런 사이클을 만들게 되고요. 되게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리스크를 너무 많이 지지 말기 위해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3천만 원 모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때 투자는 이제 주식이 되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근데 어느 정도 길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이때는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를 받습니다. 주식은 돌려주는 돈이 아니에요. 투자자한테. 투자자는 소유권을 사는 겁니다. 근데 채권은 돌려주는 돈이에요. 5천만 원을 다시 투자자한테 이자랑 원금이랑 돌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천을 투자받고 5천을 채권으로 투자받고 이 5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회사를 잘 만들게 되면 우리가 3억을 주식으로 발행하게 되고요. 3억이라는 돈이 이제 회사로 들어오게 되면 현금이 풍부해지니까 이 5천만 원을 굉장히 쉽게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도 있고 주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채권은 상환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주식은 상환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은 단기 또는 중기적인 전략으로 돈을 쓸 때 필요한 방식이고요. 주식은 당장 확신은 없는데 조금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겠다. 근데 지금 1년, 2년 안에 승부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할 때 주식을 회사가 대표이사와 회사의 주요 경영진이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이 아니니까 이 회사의 소유권을 대표이사 혹은 주요 이 경영 멤버들이 가질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아까 보셨듯이 100억, 300억 정도의 투자를 받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단숨에 몇백억, 몇천억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른 경쟁자들은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만 보시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적어놓은 건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신용대출, 사장님의 신용대출, 담보대출, 뭐 사업자 담보, 사업장 담보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사장님 개인의 부동산 담보, 뭐 지원사업 진행하는 거, 그다음 개인 투자, 주변 지인들한테 투자받는 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가고요. 기관 투자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아니면 엔젤 클럽 같은 그런 전문 이 투자 기관에서 투자를 받고 투자 규모가 뭐 예를 들어서 몇 억에서 천억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자, 근데 투자를 할 때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채권, 즉 갚아야 되는 돈인 채권 투자도 있고 안 갚아도 되는 대신 소유권을 나눠받는 주식 투자도 있는데 채권에만 해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회사 채권, 채권으로 투자해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정환사채,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변동 가능한 영화 같은데 이제 그런 흥행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망하면 이제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이익 참가 부사채, 채권 이런 형태가 있고요.
주식만 해도 보통주, 우선주, 상환전환 우선주. 요걸 또 나누게 되면 상환 우선주도 있고요. 전환 우선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이제 이 채권이나 주식의 형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굉장히 다양한 이 주식 혹은 채권의 형태를 가지고 이 안에서 전략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개인 사업자가 어떤 이제 이 비즈니스판에서 싸우기 위해서 두는 수가 있는데 그 수가 굉장히 한정적인데 반해서 주식회사, 즉 법인 사업자가 이 비즈니스판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한 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수를 갖고 싸우니까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분이 돼서 제가 강의 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약 5분 정도만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폴께서 슈독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질문이 없습니까? 제가 강의 중간에 이 잡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음소거를 해놨는데요. 질문하실 분들은 각자 본인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하라면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 사업을 했잖아요. 교육 사업을 제가 7년을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 하나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네, 법인 회사가 다른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한 맥시멈도 없어요? 네, 뭐가 없다고? 최대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아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자본시장법에서 네. 뭐 대기업이 뭐 미디어 언론사 같은 거를 이제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나 근데 이제 비상장 우리 같이 이제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대부분 없고 그래서 알아봤어요. 저희가 이제 대부 사업체를 저희가 이제 만들 건데 왜냐면 투자를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그때 그러면 주식회사 나에라임이 대부업체의 지분을 소유해도 되느냐가 이제 의문이었지. 왜냐면 대부업은 금융업이잖아요. 네. 근데 대부업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주식회사 나에라임으로 이렇게 땡겨줘도 되니까 유리하게 그죠? 네. 근데 이제 루크가 알아봤죠? 어땠죠 결과가? 예,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회사 나에라임이 대부 사업자의 주식 100%를 보유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이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준 님이 채팅창에 일반 식당이 상장한 예가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올리셨네요. 일반 식당이 상장한 예는 이제 저는 모르고요. 근데 그 교촌 치킨도 시작한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촌 치킨이 오픈하자마자 가맹점 100개 깔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작한 시점이 있었을 건데 교촌이 이제 최근에 상장했으니까 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왜 이쪽에 기회가 있냐면 외식업은 전통적으로 벤처 투자 시장에서 소외된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벤처에서 아직도 주목하지 않고 있고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외식업 사장님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요리 베이스로 이렇게 사업을 키우다 보니까 금융 쪽의 지식이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크면은 이제 놀부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에서 인수해서 뭐 이렇게 키우고 물론 이제 잘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례가 있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 시장으로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청년 외식 창업가들이 사업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하고요. 그러면 충분히 더 많은 외식 업체들이 상장이 되겠다 생각하고 이쪽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55분이 돼서 제가 이제 차 시간 때문에 저는 잠깐 나갔다가 핸드폰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터미널로 가야 되고 폴께서 슈덕 갖고 토론 진행해 주실 거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